교과서 35페이지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선 초에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가 번갈아 시행이 되었고 16세기가 되면 의정부 서사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의정부에서 정책들을 논의를 하고 왕의 재가를 받은 사항을 6조에게 내려서 실행을 하게끔 하는 제도가 의정부 서사제죠. 자,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는 재상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6조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죠. 실무기구입니다. 2조부터 시작해서 공조까지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6조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리의 인사와 같은 경우는 2조에서 담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호조에서 담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군사와 관련된 거는 병조에서 담당할 것이고 등등, 이런 식으로 행정을 실제로 실무하는 기구를 6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승정원부터 시작해서 한성부까지 여러 기구가 있는데 오늘 볼 거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를 집중해서 볼게요. 사원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예요. 관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들이 혹시 비리를 저지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기구고, 간쟁 같은 경우에는 왕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왕이 올바르게 정치를 해나가고 올바른 정책을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하는 기구를,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기구를 사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세조 때 집현전이 폐지가 되었고, 성종 때 이 세종 때 만들어진 이 집현전을, 세조 때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이 집현전을 다시 계승하면서 만들어진 기구가 홍문관이고, 정책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경영까지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경연을 담당하다 보니까는 왕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왕과 함께 정책을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왕에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홍문관도 3사가 된 겁니다. 즉 사원부하고 사관원, 홍문관은 3사라고 일컬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였거든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은 3사라고 불리는데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였다. 자,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언론기관이었고, 국왕을 견제하거나 또는 고위 관료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대개 요 3사의 이 언관들은 공론을 내세우는데요.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살인, 즉 선비층들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이 사대부의 나라잖아요. 이 사대부의 여론을 왕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될 때 되게 이제 이 살인들이 이 3사의 언관직에 많이 진출을 해서 당시 이제 훈구 세력의 비리를 많이 비판을 하죠. 우리 중종 때 조광조 같은 경우에도 3사의 언관직에, 그러니까 조광조와 그 친구들도 3사 언관직에 많이 진출해서 반정 공신들의 비리를 비판을 하는 거지요.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면서는 각 붕당들이 자기 붕당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공론을 내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즉 조선시대는 공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가 행해졌는데,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는 각 붕당들이 자기네들의 붕당의 이익을 위해서 공론을 앞세우기도 했다는 것.
다음 지방행정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지도에서 보듯이 크게 8개의 도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과 군현이 설치가 되는데 이 군현에는 모든 지방관, 그러니까 모든 군현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됐다는 겁니다. 군과 현에 파견된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려시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고려시대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이 되지 않지요. 자, 우리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현이라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하고, 보통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향리가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는 모든 지역에 군과 현이 설치가 되었고,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군과 현이 설치가 됐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수령이 파견이 됐죠. 그러니까는 고려 시대에 비해서 향리의 지위가 낮아집니다. 향리는 수령을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그 지위가 고려 시대에 비해서 낮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지방관, 이 수령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은 지방관들은 왕의 대리자야. 즉 조선시대의 국왕들이 모든 군현을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는 왕을 대신해서 지방관을 보내는 거죠. 이 지방관은 그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를 비교를 하면 고려시대는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 특수행정구역이 없다. 특수행정구역이 없고 군과 현만 있다. 그리고 이 군현에 지방관이 100% 파견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지방관은 그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지방관이 파견이 되니까는 향리가 지위가 낮아졌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지방관, 수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있어요. 우리 수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있죠. 평생 그 지역에서 수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임기를 채우면 이제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수령이 올겠죠. 그런데 되게 이 지방관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이 향리는 대대손손 그 지역에 계속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관보다는 이 향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수령은 이 향리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수령은 얼마 있다가 떠날 거잖아. 그런데 이 향리는 수령 가까이에서 실무를 담당해. 그리고 평생 이 지역에 살아. 그래서 이 향리가 권력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양반층들이 이 또 향리들을 견제하기도 한 거죠. 이 향리들은 또 신분으로 따지면 중인이거든요. 우리 각 지역마다 양반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 사족들은 지방관이 오면 이 지방관이 일을 잘하는지 견제하기도 하고 이 지방관이 일도 잘하고 괜찮아, 유능해. 그러면 이 지방관을 또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지방 통치를 보면 수령, 향리, 양반 사족들이 서로 이런 식으로 견제, 보완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양반 사족들은 되게 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향소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향촌 사회에서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과거제를 좀 볼 건데요.
과거제라고 하는 거는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잖아. 관리 선발. 크게는 여기 문과 시험, 무과 시험, 잡과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문과 시험은 말 그대로 문관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이고, 무과는 무관 관리,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거든요. 요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 문과 시험은 문관 관리들, 그 다음에 무과는 무관 관리들,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건데, 기술관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보통 이제 뭐 통역관, 그 다음에 뭐 의관을 뽑는 시험이 잡과야. 되게 이 잡과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중인 출신이 많아요. 우리 중인들 안에는 대표적으로 서울이 있죠. 서울. 이 중인들은 되게 이 잡과 시험을 통해서 기술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술관들은 되게 뭐 신분이 세습되기도 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양반 사족들은 이렇게 문과 시험을 쳤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